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되어져 있네요. 일단 세포를 보도록 할게요. 세포.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조적, 그 다음에 기능적, 최소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부르냐면 세포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생명체, 밑줄,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단위, 기능적 단위라고 되어져 있고 세포 소기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 좀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세포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세포다라고 했었을 때 세포는 크게 둘로 구별을 해요. 둘로. 어떻게? 여기 있는 요 핵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 핵 속에는 알겠지만 DNA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인도 있고 핵공도 핵막도 있고 핵액도 있고 이런데, 일단 DNA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질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세포질에 있는 여기나 여기 세포질에 있는 기관을 우리는 말이 길어. 세포질에 있는 기관 너무 길어서 얘를 세포소기관이라고 하기로 하였답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요거에다가 별표를 쳐주셔야 돼요.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조와 기능적인 부분에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이 세포 소기관의 생김새,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걔의 명칭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상에서 그림으로 그려주고 얘가 누구게, 걔가 무슨 일 하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단순 암기 문제가 되어지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이 식물 세포에만 있는 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뭐니 해도 세포벽이죠.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엽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만이라기보다 주로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액포라고 하는 요 아이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잡아줄게. 이 세포벽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누구로 예를 들 수 있냐면 뼈나 아니면 갑각류의 외골격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뼈나 외골격의 특징이 뭐야? 형태를 유지시켜주지. 요렇게 생겼어, 저렇게 생겼어 라는 건 외골격이나 뼈에 의해서 된 거니까 형태를 유지하는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식물은 이 세포벽이 그렇게 생겼으면 그 식물은 그렇게 생겼네 라고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까진 됐고, 엽록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을 것이야. 광합성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포라고 있는데 요 액포의 특징이 얘를 어떻게 예를 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게 좋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쓰레기통이라고 한번 예를 해줄게. 그 다음에 이해를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액포는 어린 식물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늙어서 죽은 식물, 세포일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꽉 찬 상태. 액포가 꽉 찬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를 알면 조금 편해. 자, 일단 이 식물의 특성은 무엇이 있냐면 식물은 영구 조직이 있고 분열 조직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분열 조직이 부름표나 형성층인데 거기서는 세포 분열을 해요. 근데 영구 조직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식물 세포들은 분열을 하지 않아요. 일만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일개미나 일벌들은 일만 하다가 죽지. 번식해 안 해? 번식은 따로 누군가가 하잖아. 이런 식으로 식물들 중에서 영구 조직은 일만 하게 되어지거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가 있냐면 이 식물은 외부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 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사냐면 페이지가 얼마냐면은 173이에요. 173페이지. 어떻게 사냐면 자기 몸을 뜯어먹고 살아요. 즉 어떻게 세포질이 어디 있는지 봐봐. 여기 있는 세포질을 사용해서 살아갑니다. 얘네들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세포질을 양분 삼아 먹었으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양분을 뜯어 먹힌 부위에 뭐가 생길까? 빈 공간이 생기겠지. 뜯어 먹었으니까.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얘를 액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을 우리는 액포라고 불러준다는 거. 여기까지는 됐어요. 끝나지 말고 이 빈 공간이야. 빈 공간이니까 어떻게 필요 없는 것들은 노폐물이나 별거 아닌 것들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뭐가 돼? 쓰레기통이다라는 말을 썼던 이유가 요거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일단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걸 정리했고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단백질 합성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여기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편하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핵 안에 DN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누가 있냐면 라이보솜. 어떤 책에서는 리보솜이라고 써져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리보솜이라고 배웠는데 너희 때부터 개편되면서 라이보솜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슉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하나를 있는데 골지체라고 쓸 것이고 여기에 여기 미친 거 아니야. 소포체. 여기에 소포체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볼게. 이 핵이 뭐냐면 핵이 설계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이 DNA가 설계 도면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공장이에요. 공장. 자, 잠깐만 듣기만 해. 여기가 공장이 되고 얘가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물류 창고가 되어져요. 자, 왜 이렇게 썼냐면 이유가 있어. 이 DNA의 설계 도면, 얘가 그 유명한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아이가 DNA예요. 그러니까 무엇 설계 도면이라고 했던 이유가 DNA가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할 때 이 DNA 만들 재료들이 다 세팅되어 있어. 그러면 그걸 중에서 난 여기서 또 요거를 카피 떠서 요거를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하고 도면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것이 이 DNA가 다 핵 속에 있어. 그러니까 설계 도면이 모여 있는 곳이 뭐가 돼? 설계 사무실이 되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설계 도면을 바깥에 갖고 다니는 게 편해? 아, 좋아? 아니면 안 갖고 다니고 설계 사무실에만 있는 게 좋아? 도면이 유출되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DNA는 핵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핵 속에만 있어요. 그런 다음 여기가 이 라이보솜이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기능이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만들어내는 무엇이 된다?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걸 공장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설계 사무실이 여기 있고 공장이 여기 있으면 어찌됐건 어떻게 해줘야 돼?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소포체는 통로, 이동 통로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어떻게 이 단백질을 만들어 놓은 걸 저장하니까 창고가 되는 거네. 그러면 창고는 저장만 하면 끝인가? 아니지. 그 저장한 걸 보내줘야 하잖아. 보내줄 때 몇 개 보내줄까? 몇 개. 여기는 요만큼은 절로, 요만큼은 절로 어떻게 저장을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분비를 해줘요. 어디론가 보내줍니다. 조절을 하면서 수량을 맞춰가면서 분비 조절을 하는 것이 골지체가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럴 때 저 그림들을 먼저 봐주신다면 일단 이 핵이 있어. 얘가 동그랗게 핵이에요. 그러면 이 소포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소포체가 핵 옆에 딱 붙으면서 지그재그처럼 안 이뻐도 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게 보일 거야. 이 점점점들이 누구냐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갈게. 조금 더 들어가면 라이보솜이 있는 소포체가 있고 라이보솜이 없는 소포체가 있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면 소포체. 다시 할게. 거친면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얘를 왜냐하면 이 거친 면이 뭐냐면 예전에는 조면 소포체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조자가 거칠 조자야. 그래서 라이보솜이 있어서 그 면이 거칠어 보인다라고 해서 거친면 소포체. 라이보솜이 없어요. 얘는 라이보솜이 없어요. 얘를 우리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를 이 거친면 소포체 왜 웃어? 내가 지은 거 아니야. 효과 없는데 원래 없어요. 요망한 거 아주 소포체. 내가 잘못 쓴 거 알면서 원래 없어요라고 물어보고. 여기 다 소포체로 썼는데 얘만 안 쓰면 얘가 잘못 쓴 거지 내가. 자,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를 어떤 책에서는 나와 있는 책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시면 나름 아이들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구차는 거야. 안 하신 거야 그냥.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지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항상 이 골지체는 이 소포체 뒤쪽에 있는데 이 생김새가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하게 생겼어. 좀 그림이 그렇지만 지금 핵 근처에 얘네가 있고 옆에 붙어 있어요. 얘가 누가 된다? 생김새가 둘이 비슷해. 그래서 얘가 골지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잘 잡아본다라면 일단 설계 사무실이 있고 공장이 있어요. 그
그다음에 설계 사무실, 그다음에 설계 도면, 통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류 창고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실까요?